푸른밤 종현입니다. 플로우 타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심리학 용어로 플로우는 무언가에 몰입해서 흠뻑 취해 있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뜻하는데요. 하루 중 적어도 30분 이상 이 플로우 타임을 갖는 것만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다고 하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가만히 따라 부르는 것도 일종의 플로우 타임이고요. 재밌는 동영상이나 귀여운 동물 사진, 소설이나 웹툰을 찾아 읽는 것도 그렇다고 해요. 내가 일이라고 느끼지 않는 모든 것, 그게 무엇이 됐든 그 안에 푹 빠져들어서 현실의 나를 중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말이죠. 6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네, 6월 8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였습니다. 이 노래로 여러분 플로우 타임 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플로우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뭔가 나를 이제 푹 쉬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음악으로 플로우 타임을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김선영님, 이 노래 아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니까 바다가 보이는 여름 휴양지가 떠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데요? 여름 휴양지. 바다가 보이는 여름 휴양지라 그런 곳은 참 뭐랄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좀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직접 가면 좀 덥거든요 사실. 그런데 근데 머릿속 상상하면 좀 시원함만 느껴져서 전 상상 쪽이 더 좋아요. 가는 것보다. 5981님, 노래 듣고 있으니까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영화 이름 뭐였더라? 뭐였죠? 내부자들. 이병헌 씨 대사죠? 그래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게요? 그러는 거. 오지연님, 저도 무언가 취하고 싶은 밤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바빴거든요. 푸른밤 들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좀 쉬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쉬시고요. 좀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루 종일 좀 지치고 많이 고생했으니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겠죠.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립니다. 배경옥 작가님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최낙타 씨가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토슈즈를 신은 한국의 고전 유니버설 발레단 심청에 초대합니다. 창작 30주년을 맞이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6월 15일 수요일 저녁 8시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우닝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그 정준일 씨 노래입니다. 제가 정준일 씨 노래 참 좋아하는데 되게 제가 주로 많이 들었던 정준일 씨의 노래는 좀 우울한 분위기의 그런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참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준일 씨의 목소리 자체는 달콤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듣는데 와, 역시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이런 노래 부르니까 더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좋아라는 노래인데요, 되게 간질간질한 가사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입니다. 글쎄요, 커플들은 듣기 좋겠지만요. 예, 전 그냥 정준일 씨가 좋아서 듣습니다. 정준일의 난 좋아 듣고 올게요. 정준일의 난 좋아 듣고 오셨어요? 그래요, 이 노래 되게 달콤한 것 같아요. 박지은님, 종현 DJ 저랑 통했어요. 오늘 갑자기 듣고 싶어서 이거 찾아 들었는데 준일정 노래 다 좋아하지만 이 노래 유독 좋아요. 결국엔 내가 졌구나 너에게. 내가 널 이겨서 뭐 하겠니? 이 부분 특히 귀엽고 달콤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달콤하지요. 예, 달콤하네요. 결국엔 내가 졌구나 너에게. 이 말이 되게, 이런 표현이 참,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타고난 어떠한 뭐랄까 피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이런 표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송민아님, 내일 직장에서 싱가포르로 연수를 가게 됐어요. 복잡한 사정으로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다녀와야겠죠. 푸른밤 들으며 짐 싸려고 기다렸어요. 어차피 가야 하는 거 많이 배우고 많이 즐기고 오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싱가포르에 또 볼 것 많이 있고 배울 것도 또 많이 있으니까 잘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1947님, 오늘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귀국을 하는데 기체가 너무 흔들려서 멀미했어요. 웬만하면 멀미 잘 안 하는데 4시간 반 동안 시름시름 앓았네요. 저는 가끔 타도 이렇게 힘든데 종현씨는 대단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뭐가 대단합니까? 저는 자주 타지만 항상 힘들어요. 안 맞아 나랑. 비행기 너무 안 맞아. 안 맞아. 난 차가 좋아요. 차도 뭐 근데 사실 차 오래 타는 게 이제 적성에 맞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소수겠죠. 저는 그런 것도 잘 안 맞고 그냥 한 곳에 가만히 붙어있는 게 좋긴 합니다. 저도. 장인영님, 요즘에 계속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쐬었더니 감기에 걸렸어요. 열도 나고 목도 아파서 말하기도 힘드네요. 벌써부터 이래서 올 여름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나려고 지금 미리 아프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관리 잘 하셔서 어서 좀 컨디션 되찾으시길. 장혜진님, 오랜만에 요가 배우러 갔는데 너무 격렬했어요. 한 달 전에 삐끗한 발목과 등에서 근육통이 느껴지네요. 제가 첫날부터 너무 무리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요가를 안 해봐서 사실 근데 이 요가 동작들이라는 게 되게 뭔가 정적여 보이지만 이제 온몸에 있는 어떤 근육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 수양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잘 해보셔서 한번 혜진 씨가 원하는 뭔가 목적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혜님, 요즘 날씨가 좋아서 동생과 편의점 앞에서 술 한잔을 했습니다. 어찌나 좋던지 동생이 크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누나랑 술 마셔본 적이 없어요. 네. 누나랑 언제쯤에 술을 마셔볼런지. 누나도 술을 잘 안 좋아하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근데 저 어제 술 마셨습니다. 친구랑. 9178님,
계절도 바뀌고 면역력이 낮아진 것 같아서 그런지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좋을까요? 역시 삼계탕이 좋겠죠? 라고. 그냥 닭이 먹고 싶은 건 아닐까요? 삼계탕이 가장 자주 사람들이 찾는 보양식 아닌가요? 삼계탕 드시길. 네. 김숙현님, 오래된 친구에게 선물할 옷을 사러 3시간 정도 돌아다녔어요. 온라인 아닌 매장에서 쇼핑하는 거나 내 것이 아닌 누군가의 옷을 사는 게 낯설어서 쉽진 않더라고요. 8년을 본 친구인데도 작정하고 고르려니까 취향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도 그 친구가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친구분도 좋아해주길 바라고요. 사실 이 취향을 타는 무언가를 선물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래된 친구라든지 좀 이제 친구에게는 잘 이런 옷 뭐 이런 거 선물 잘 안 해요. 그냥 밥을 사버리죠. 그냥 그게 참 마음이 편한 기분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고생하시면서 발품 파시면서 이렇게 고르신 선물이 그 상대방에게도 좋은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옷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래된 친구가 준 선물이면 이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고마워서 일단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자, 노래 들을까요? PM 던의 Set a Drift on Memory Bliss 듣겠습니다. 페임던의 Set a Drift on Memory Bliss 듣고 왔습니다. 최연아님, 제가 요즘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축제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쳤네요. 아이들 상대하는 건 어른 상대하는 것보다 가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잘 이끌어주시고 또 통솔을 잘 해주시면 어른보다 훨씬 더 뭐랄까 상상치도 못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아이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뭐 물론 알고 계시겠죠. 잘 만들어 보시길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희님, 오랜만에 푸른밤 놀러 왔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곤하고 졸린데 아침 9시 시험이라 공부한 게 다 잊혀질까 집에 가질 못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어느 정도 휴식은 좀 가지셔야 좀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테니까요. 예. 심수지님, 내일부터 헬스장 스피닝 다니기로 했어요. 샐러드도 한 달치 주문을 했고요. 항상 끈기가 없어서 실패했는데 이번엔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어요.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렵죠. 꾸준한 게 진짜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뭔가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는 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일상이 바쁠 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심수지님도 이제 뭐 본인의 어떠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또 운동을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내시고 여름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요. 백영욱 작가님 그리고 최낙타 씨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기다려줄래 깊고 푸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이별 후 가장 후회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1위로 꼽은 대답은 이거였다고 하죠. 옆에 있는 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것.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도록 있을 때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 최낙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You will see that I was right. Say you love me. You know that it could 네, 솔로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 더 러브 연애교실. 푸른마음 가족들의 연애 상담을 해주기 위해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배경옥 작가님, 싱어송라이터 최낙타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작가님은 또 네네. 1주 만에 뵙고 네네. 최낙타 씨는 오늘 또 처음 뵙는데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푸른마음 가족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최낙타입니다. 오늘 이렇게 푸른밤 처음 나오게 됐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오프닝에서 제가 상당히 구질구질한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이별 후 가장 큰 후회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근데 저는 의외로 아름답네요. 너무 잘해준 게 막 후회된다고 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제 생각엔 네네. 이별 후 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표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이별 후 3시간 후인지 이별 후 2년 후인지 1년 후인지. 제가 아는 선배가 이걸 좀 봐야죠. 약간 명언을 남겼는데 네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아, 저런. 헌신하지 말라. 저럴 수가. 그렇군요.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개그 게 또 있을 수 같기도 있어요. 하지만, 예, 그러니까 주는 쪽의 사랑과 받는 쪽의 사랑이 약간 다른 것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군요. 사랑이라는 게 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좀 최낙타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옆에 있는 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게 1위로 뽑혔답니다. 이 무슨 낭만입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뭐 헤어지면은 항상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지 않나요?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감정이 좀 불러일어 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헤어진 지 예를 들어 한 뭐, 일주일, 한 달 일주일 이내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이제 헤어짐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면은 이런 감정이 더 많이 오히려 좀 사무친다. 생각을 물고 이렇게 안 좋은 굴레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5826님, 오늘은 목소리 미남 미녀들 특집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최낙타 씨 목소리도 상당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아까 밖에서 작가님이 최낙타 씨의 별명이 고막남친이라는 거예요. 고막 남친. 네네. 그래서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네네,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네네. 통화할 때 목소리가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좀 목소리 좋은 남자한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건가요? 작가님.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연애 코너다 보니까 좀 그런 달콤한 캐릭터들이 또 있어주면 좋습니다. 자, 배웅 작가님은 지난주에 또 첫 시간 함께 했었잖아요. 네네. 주위에 혹시 어떤 반응이 좀 있었나요? 라디오, 심야의 라디오 들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너 목소리가 안 그랬는데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되게 좋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 네네. 작가님 정말 목소리 정말 좋으시더라. 그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캐릭터가 느껴진다고 네. 되게 재밌는 코너의 시작인 것 같다라고 이제 화이팅 해라라고 네, 많은 네.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뭐 저 최낙타 씨와 그럼 작가님은 두 분은 이제 처음 뵙는 거죠? 네. 초면이신 거군요. 네. 그래요. 최낙타 씨는 SNS에 작가님 목소리 좋다는 글도 쓰셨다던데. 제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네. 저번 주 방송을 들었는데 네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면서 네. 연애 작가님이시잖아요. 그쵸. 연애 네. 작가님이시.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집어주시니까 네네네. 네. 목소리랑 더해지면서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가지고 그렇군요. 네네. 홀려가지고 SNS에 썼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군요. 7934님, 작가님도 최낙타 씨도 두 분이 전화해서 내가 그때 미안했어 사과하면 나한테 무슨 짓을 했었든지 다시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예요. 두 분 다. 어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목소리에 매력이 있다. 전화라는 매체를 네. 통화하면 또 이제 더 극대화되는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다.
네, 딱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내가 그때 미안했어. 미안한 거 미안한 거고 그래. 이렇게 수고해라. 잘 자라. 침착하게 말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네네. 그 보내주신 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 정말 웃겼던 게 이런 목소리로 싸울 때도 이런 목소리로 싸우니까 목소리가 지금 이 침착한 네. 그 목소리와 발음 끝으로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바락바락이군요. 네,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날아가죠 맞습니다. 목소리가. 자, 낙타 씨 네네. 예명인가요? 네, 이름 좀 독특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었는데 제가 이미지를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고민을 해봤는데 딱 낙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낙타를 닮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낙타의 이미지가 그렇죠. 있으시진 네. 않으세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한 10년 이상 저를 이제 제 이름 대신에 낙타라고 부르니까 활동명을 고민할 때 별 고민 없이 그럼 낙타로 해야겠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좀 살짝 낙타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영화배우 공유 씨 낙타 닮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좀 근데 네. 최낙타 그- 씨도 좀 위험한데. 공유 씨 팬들. 최낙타 씨도 네. 되게 키가 크시고 하셔가지고 네. 어떠한 좀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는 네, 좀 네. 목이 좀 길어가지고. 목도 아, 기시고 근데- 그리고 속눈썹이 기세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 낙타를 실제로 타봤었어요. 인도의 자리프로에서. 근데 제가 낙타 닮았다는 건 절대 그 나쁜 말이 아니고 정말 귀여워요 낙타가. 아, 낙타. 예, 속눈썹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음.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진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낙타 발이거든요. 아, 그래요? 발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래요? 낙타 발이. 낙타 성격이 정말 안 좋다던데. 막 침 뱉고 그런다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낙타가. 침 뱉고. 기분 안 좋으면 막 얼굴에 네, 침 뱉고 맞아요. 그런다던데. 방구도 낙타가. 진짜 많이 껴요. 아, 그래요? 네. 상당히 큰일 뭔가 났네요. 네. 신체적인 무언가로 상당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스킬이 있는 낙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요. 코너 시작에서 이별과 관련된 얘기도 해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더 러브 연애교실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실시간 상담도 또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의 상담 창구로 많이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는지 백영욱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코너 진행을 해볼게요. 박해일과 강혜정 주연의 영화죠. 연애의 목적 OST 중에서 장재영의 연애의 목적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장재영의 연애의 목적 듣고 왔습니다. 연애의 목적 OST였습니다. 자,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최낙타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부산에서 S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년 전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눈에 들어온 남학생이 있었어요. 한동안 지켜보다가 쪽지도 없이 커피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땐 서로의 존재만 인지하고 그 이상의 발전은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동호회 모임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정문날 같은 테이블에 앉은 그 친구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말도 걸고 동갑이라면서 말도 놓더라고요. 7년 전이지만 자기한테 커피를 준 여자라면 그건 호감의 표시였으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 자리가 나서 제가 먼저 앉고 반대편에 두 자리가 나서 그 친구가 앉았는데요. 자리를 옮기는 건 오버인 것 같아서 그냥 앉아 있었더니 그 친구가 일로 와 이러는데 완전 심쿵. 근데 문제는 제가 일 때문에 2달 정도 모임에 못 나갈 것 같은데 서로 연락처를 모른 채 헤어졌다는 거예요. 벌써 2주가 흘렀는데 설마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생기진 않았겠죠?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친구를 위해 방법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1.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1대1 쪽지를 보낸다. 너무 없어 보이죠? 아니면 그래서 참신한가요? 2. 그 친구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는데 홈페이지에 직통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본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3. 그 친구 학교로 편지를 쓴다. 너무 구식인가요?
4.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말해서 연락처를 알아낸다. 근데 소문나서 더 이상 모임에 못 나갈지도 몰라요. 5. 그 친구와 같이 온 선배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분에게 연락해서 물어본다. 근데 둘이 너무 친해서 부담스럽기도 해요. 친구는 좀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달난 적이 처음이라 병날 것 같아요. 저희 나이는 30.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엄청난 사연. 엄청 달콤한 사연인 줄 알았어요. 나타 씨 목소리 때문에. 야, 나타 씨 목소리 진짜 좋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와.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계속 감상하고. 네. 고막 남친의 아, 이름에 그러게요. 고막 남친의 네. 와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연 이제 초반 때는 사실 죄송하지만 집중을 못했어요. 목소리 듣느라 여기 뭐 막 써놨어요. 와 목소리 진짜 좋다. 막 이렇게 혼자 끄적끄적 대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요.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작가님. 아, 근데 참 좋네요. 뭐가 좋냐면 목소리가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아닌가? 이렇게 죄송해요. 아닌가? 아, 예. 네, 네. 너무 표시 났나요? 네네. 어쨌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도서관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쪽지도 없이 커피를 준 적이 있다잖아요. 여성분이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 열정. 그럼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좀 그런 남자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작가님 연애 상담해 주시라고요. 부러운 거 얘기하지 말고. 물론 부러운 건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만나봤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런 사람과 다시 또 연결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우연과 기적이라고 봐요 저는. 예. 이런 좀 기적이 또 있기 때문에 본인도 좀 안달이 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낙타 씨? 이런 경우에 좀 어떤 방법이 접근하기에 좋을까요? 일단 7년이란 기간이 되게 긴 거잖아요. 네. 만약에 저라면은 잊고 살았다가 7년 뒤에 예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이분처럼 고민도 많이 하고. 네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몰입하면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7년 만에 예전에 관심 있던 그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다. 이건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인데 그렇죠. 번호를 지금 모르는 상태로 또 떨어졌다. 이것도 영화에 나올 법한 스토리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달이 난다면 커뮤니티에서 1대1 쪽지를 보낸다. 저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잖아요.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개인적이잖아요. 네, 이게 훨씬 그렇죠. 낫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좀 뭔가 거치는 것보다는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거치는 건 어떠한 좀 위험이 있나요? 사람들 입을 탈 수가 있고요. 일단 이 남자한테 고백을 해서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는 행동인데 그걸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아주 개인적인 일을 남들 막 커뮤니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괜히 소문 속에 내가 되게 비련의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자존심에 상처도 있을 것 같고 좀 감정이 변질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번호를 알고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빨리 일찍 그 사람과 이제 개인적인 어떤 만남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사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텐데 이미 있잖아요. 1번. 동호회 커뮤니티 1대1 쪽지를 보낸다. 이런 것들 사실 우리의 온라인이 발달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아예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이미 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사이니까. 근데 이게 아마 여성분이라서 더 망설여지는 걸 거예요. 남성분이라면 바로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자 같았으면 물어봤겠죠, 전화번호 아예. 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는 너무 없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네. 있어서 사실 제 친구라고 하면 야 2달 후에 나갈 거라며. 그럼 기다려봐. 4주만 참아봐. 어차피 갈 건데. 네, 어차피 동호회에서 일단은 만났다라는 건 고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작전을 좀 세우는 거죠. 그 시간을 네. 좀 이제 두고 그럼요.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네네. 나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그 정도의 노력과 공을 들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좀 저도 성공 어떻게 보면. 확률도 높아지고. 네. 최낙타 씨 만약에 근데 그런 이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이제 네네. 그 사이에 혹시 여자친구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니까. 이게 근데 좀- 사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빠르게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2주 뭐 2달 만에 생길 여자친구가 뭐 있다 싶으면 언제 연락해도 지금은 안 돼요. 사실 그 인연이 아닌 거죠. 그래요. 맞아요. 네. 사실 뭐 2달 뭐 몇 주 안에 이제 여자친구가 딱 생기면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과 이제 순식간에 사귀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만나다가 연인이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늦은 경우가 아니라면 예, 걱정할 필요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전 드는데 근데 뭐 워낙에 그 남자가 좋아서 도무지 1초 2초 참을 수가 없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너무 지금. 불안하다 그게. 나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직접적으로 그냥 그런 식의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기다려서 좀 더 전략을 짜본다거나. 아, 예. 그 중간에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있잖아요. 네네네. 2번, 3번, 4번. 별로 안 좋은 것 아 같아요. 1번이 제일 좋다. 네, 아예 연락을 할 거면 1번이거나 아니면 저는 6번의 솔루션. 제 솔루션이 뭐죠? 2달을 기다린다. 네. 기다려본다. 네, 기다리며 참을 인자를 써본다. 네, 전략을 세워본다. 자 그러면 최낙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본인의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아 기다린다. 왜냐면 물론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긴 하지만 네.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함도 네, 있을 수 불안함도 있죠.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마음만큼. 네네 설레는 만큼 그런 또 그래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의 마음을 이제 좀 깊이 들여볼 그런 이게 시간도 진심인지도. 필요해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7년 만에 본 사람을 또 오랜만에 봐서 순간적으로 이제 내 마음이 맞아요. 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연을 좀 더 만나볼까요? 사연 4981님. 7년 전 도서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커피를 건네면서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네는 건 어때요? 그때를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슬쩍 알아도 보고요. 그 상대방이 7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기억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흔치 않은 일이죠. 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자가 말도 없이 그냥 쓱 커피 주고 가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라서 최낙타 씨 네. 커피 몇 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몇 일단 잔까지 받아보셨는지. 도서관을 자주 안 가서 아 저런. 도서관 자체를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낙타 씨. 네, 일단 도서관을 뭐, 다녀본 다음에 그렇다면 본인이 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못 잊죠. 아 네. 그렇군요. 아, 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받자마자 그날 친구들한테 바로 야, 자, 나 아까 야. 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받았어. 있었는데 그런 무슨 거는 의미니? 7년이 지나도 못 잊죠. 아, 네. 이게 만약에 7년 후 같았으면 SNS에만 올리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 대박 있겠네요. 사건. 대박 사건. 커피 야 바로. 내가 이 정도인 밑에 그러니까. 자작하지 말아라. 밑에 댓글만 깔리고. 익명 요청님 사연 하나 네. 읽어주시죠 낙타 씨. 네. 익명 요청하신 분이에요. 사연 보내신 분이네요. 그분과 다음 주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날 연락처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저 진짜 너무 연락하고 싶거든요. 지금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습니다. 사연자 분이신데. 저 그 방법 있어요. 뭐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써먹었던 방법이 야 여기서 경험담 나오나요? 예. 가장 이제 실용적인 네. 것이죠. 예. 어떤 네네. 방법인가요? 제가 그 책을 사인한 그러니까 저 이렇게 북 사인회 같은 걸 하는데 네네. 그분이 핸드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강연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뭐 그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사인을 받으려고 이제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았는데 네. 그분이 제 사진기로 그 사진을 찍었어요. 네. 예, 그러더니 사진 꼭 보고 싶으니까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번호를 알아내신 거죠. 저 방법 정말 많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저 방법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뭐랄까 가장 흔한 방법인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방법이 근데 가장 뭐랄까 요즘에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부감도 안 들고. 예,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즘에 뭐 사진 찍어서 올리는 네. 경우도 참 많고 아니면 예쁜 사진, 풍경 사진도 좋아요. 무조건 찍어서 보내달라고.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잠깐만요. 혹은 이제 먼저 사진 찍고서 사진 보내드릴까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네, 나눈다든지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정도 눈치를 주면 상대방도
가볍게 찰 수 있습니다.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연애랄까 연애 무드를 좀 약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제 후배들 만나보면 그 자기 사진 예쁘게 찍어주는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고요. 솔직히 셀카를 너무 많이 찍어서 올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손이 이제 한쪽이 뻗어 있어서 네, 있어서 너무 외로워 보이고. 근데 뭐 이를테면 되게 자연스러운 스냅샷이라던가 아니면 뭐 뒷모습이라던가. 그렇군요. 왜 여자들은 그런 어떤 뭐 예쁜 걸 보면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욕망 같은 게 네네네. 있는데 그런 걸 그냥 되게 툭툭툭 찍다가 보내드릴까요? 그냥 보내주는 그런 남자들에게 엄청난 호감을 느끼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무드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나타 씨, 네. 오늘부터 이제 사진 찍는 법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연습을 네, 좀 해놔야 네. 되겠습니다. 아, 네. 역시. 자, 우리는 그럼 광고 듣고 노래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낙타의 사랑은 아무리 해도 어려워. 연애 코너 하러 오신 거 맞죠? 연애 상담 코너인데. 수업 들으러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라이브 연애교실 백용욱 작가님 그리고 최낙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912님 최낙타 씨 노래요. 제목은 사랑은 아무리 해도 어려워인데 사랑을 많이 해본 느낌의 가사인데요. 많이 만나본 느낌인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느낌이 좋으신 분이네요. 많이 해봐도 어렵다는 네, 건가요? 그렇죠. 잘 못합니다 연애를. 많이 했는데? 왜요? 갑자기 왜 백용욱 작가님한테 헬프의 눈빛을 두 분 처음 본다면서요? 두 분 처음 제 보신다 순간 그런 거 아니에요? 당황했어요. 너무 애정. 도와달라는 듯한 저 눈빛. 네네. 뭐죠? 길 잃은 강아지 네, 같은 저 눈빛. 적당히 해봤는데 해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연애 고민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5024님 여자가 남자에게 오빠는 너무 유아적이야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실없고 철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른스럽다는 말을 듣는 편이거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됐는데 연인까지는 아니고 보통 친구보다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근데 유아적인 건 유치한 거랑은 다른 거죠. 오빠는 너무 유아적이야. 그것도 또 백용욱 작가님의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뭐랄까 무서운 거. 뭔가 네.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빠는 너무 유아적이야. 이게 화살이 막 오빠는 너무 유아적이야. 만약에 낙타 씨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유치한 거를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자기는 이제 상처받지 않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본인 특유의 말투가 아닐까요? 그 사람만의 네네. 어떤 표현법.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나는 너를 되게 좋아한다는 말을 애완한다라는 말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애완? 애완. 우리가 애완견할 때 애완한다. 되게 안 쓰는 좀 뜬금없는 네네, 단어인데 애완. 계속 나는 너를 애완해. 제가 애완하는 뭐 작가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게 뭔가 그 사람만의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특유의 어떤 네, 표현법이 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아적이야 이것도 좀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번 확실하게 따지고 가는 것도. 왜냐하면 5024님이 내 친구들은 나한테 어른스럽다고 하는데 가서 따지면 정말 유아적인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는 좀 어른스럽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땐 좀 까불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맞아. 원래 나의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자기 모습. 그게 진짜 내가 뭔가 네.
뭐랄까 더 들떠 있는 모습을 많이 네. 보여줄 네.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뭐 그렇죠. 종현 씨도 그렇잖아요.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멋있어 보여야 할 때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정체성을 꺼내서 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편하고 좋아하고 기대고 싶은 여자친구 앞에서 뭐하라 그래요. 피곤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네, 뭐 헛소리하고 농담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남자들은 참 어려 장난들 많이 치고 어린애 같아 이런 말도 또 그래서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다음 사연 하나 소개해 네. 주시죠. 9585님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앞에만 서면 떨려서 말이 안 나와요. 그 친구는 제가 말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제가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앞에만 서면 너무 떨려서요. 말로 표현하는 것 말고 마음을 전할 다른 방법 뭐 없을까요? 마음을 전할 방법 말하지 말고 아까 손을 잡아요. 사진 찍어서 아니요 편지 쓰세요. 손을 편지. 잡아버려요. 손을 말로 안 하면 몸으로 해야죠. 뭐 슬쩍 손을 잡아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낙타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만약 제가 마음을 표현하고 내 오늘은 기필코 고백을 해야겠어라고 다짐을 하고 나가도 앞에만 서면 이제 막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는 별다른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계속 말을 해보려고 하고 고백을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을 뭐 오늘만 안 됐으면 내일도 만들어보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런 떨림에 조금 적응을 시켜버리는 거죠. 제 자신을. 그러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뭐 대부분의 다 SNS 계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가서 그 사람이 올린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다. 네, 한 15분 만에 다 몽땅. 좋아요가 수십 개가 될 거 아니에요. 뭐 네네네.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알지 않을까? 미친놈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구나. 안돼. 그런 단어 선택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예.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말하기 좀 너무 떨리거나 이런 건 사실 말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면 갑자기 이렇게 뭔가 늘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잘 정리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편지를 써도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좋죠. 편지가 네. 얼마나 또 이제 로맨틱합니까? 네, 그럼요. 근데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네. 이미 네. 떨리는 거는 사실 내가 표현을 안 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느낌으로. 네. 공기의 변화를 느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또 좀 더 뭐 지그시 쳐다본다던가 좀 더 떨어 한다던가 차라리 솔직하게. 네. 자 다음 사연이요. 네, 이슬빈 저희 6536님. 네. 예, 자정이 지난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남자친구가 직장인이긴 하지만 서프라이즈로 제 생일이 되자마자 절 보러 왔으면 좋겠다는 말도 흘려놨는데 글쎄 안 보러 왔어요. 아하. 달랑 전화 한 통 해주네요. 이따 저녁에 아니 밤에도 회식이 있어서 늦게나 볼 수 있다네요. 이 섭섭함을 어찌할까요? 뭔가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잠시만요. 이런 나타 씨 그렇게 희망을 사연자분의 주면- 자꾸 네. 이렇게 마음을 부풀리시면 그렇죠. 네. 그 풍선이 터졌을 때 통증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물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런 일일 땐 좀 이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좀 컨트롤해야 될까요? 저는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표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실은 그 신체 언어에 굉장히 미숙해요. 여자들은 뭐라고 하죠? 그 몸짓이라던가 눈빛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좀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네네. 그런 게 본능적으로 좀 많이 발달해 있는데 남성분들은 좀 그런데 굉장히 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러해서 화가 났어라고 말을 안 해주면 끝내 모르더라고요. 왜 화가 났지?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상한 그 말이 나오는 상상하고. 건가요?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건가요? 네, 진심이 안 느껴진다는 이런 얘기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뭔가 말로 얘기를 해주는 게 확실하게. 서로에게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으니까 가장 좋긴 한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요. 이제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네. 전화해서 표현하는 게 확실하게. 근데 사실 정말로 서프라이즈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무 성급하게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요. 네네. 네. 전화 딱 했는데 어떻게 오빠 그럴 수 있어? 창문을 봐. 풍선이 네. 풍선이 막뭐 동동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네, 그렇게 네. 막 성급하게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참아 보시다가 좀 이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어떻게 나 여자친구인데 너무 섭섭하다. 이 마음이 그게 달하셨을 때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이슬비님,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하면서 만난 오빠가 있는데요. 교생 실습이 끝나고 오빠의 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안 돼요. 잠수 이별인 것 같아요.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시도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네요. 있는 게 답일까요? 저번 주에 이어 또 잠수 사연이 왔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잠수 타는 네. 어떠한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는 분의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네. 잠수 사연. 저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예, 최악입니다. 거의 동시에 나오는 최악이에요. 예,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한 달 만에 아셔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안 좋은 기억이었다.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비싼 수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훌훌 털어내시는 게 나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수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요. 미성숙의 지표죠. 맞습니다. 네네.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과 이제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게 더 맞아요. 큰 일일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습관적 잠수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한 번에 잘라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요. 자, 짧은 사연을 쭉 만나봤는데 낙타 씨 어떠세요? 처음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사연 쭉 만나셨는데. 저는 많은 분들 사연 읽어봤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읽으면서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게 많기도 한데 다음에 다음 주나 돼서 사연을 제가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보내신다고요? 보내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워낙 좋은 명쾌한 해답을 주시길래 이후에 또 사연 하나가 또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네. 또 낙타 씨의 이야기도 네. 깊이 있는 얘기 좀 나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렇고 그런 사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였죠. 그렇고 그런 사이. 신나는 노래. 그렇고 그런 사이 듣고 왔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사연을 또 만나봐야겠죠. 백영욱 작가님, 싱어송라이터 최낙타 씨와 함께 더 러브 연애교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너 속 코너 편지 읽어주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시간은 편지 형식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썸 타면서 나를 애타게 만드는 사람, 잔인하게 나를 버리고 간 애인, 삼각관계로 엉켜버린 친구, 오랜 시간 짝사랑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 등등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은 대구에서 피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백영욱 작가님 읽어주시죠. 2014년 6월부터 나 혼자 사랑했던 선배에게 2014년 대학교 해외 봉사 활동을 위해 나갔던 모임에서 선배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첫눈에 반하는 운명 같은 순간이 있다는 걸 믿게 됐어. 선배는 화려하지도 않고 잘생긴 편도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끌었고 신기하게도 같은 주가 되면서 내 마음은 더 커져버렸지.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을 챙기는 선배의 모습에 참 사람 냄새 나는 남자구나 싶어서 더 정이 가더라. 그런데 슬프게도 선배에게는 2년 된 여자친구가 있었어. 알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 선배 커플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2년이 되면 언젠가 함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그런 미련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2016년 6월 짝사랑한 지 딱 2년이 된 지금
이젠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해. 그동안 나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가 많이 커졌더라고. 모임에서 서로 불편해질까봐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지만 이젠 당당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털어내볼까 해. 좋아한 건 나쁜 게 아니니까. 누군가를 좋아한 건 참 행복한 거니까. 이제 말할게. 오빠, 창원에서 잘 지내지? 내가 참 좋아했어. 진심으로. 대구에서 피님이 짝사랑했던 선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참 이게 내용이 참 한 번쯤은 누군가 겪어볼 만한 그런 짝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두 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짝사랑에 대한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먹먹하네요. 그럼요. 저도 첫사랑이 짝사랑이어가지고. 네. 짝사랑. 이게 짝사랑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이제 같이 연애를 서로 사랑하다가도 짝사랑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다가 한 명이 이제 먼저 식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짝사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먼저 사랑하다가 같이 사랑하다가 다시 혼자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짝사랑의 어떤 다른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쵸. 짝사랑.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고백 자체를 못하신 분이니까 네네네. 아마 마음속에서 굉장한 그 아픔을 속으로 오랫동안 끓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짝사랑에 대한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건 작가님은 첫사랑 이야기 살짝 해주셨고. 네, 그랬죠. 저는 그 청강생이었는데 네. 제가 문학을 전공했는데 공대에서 오신 분이 공대생이 너무 뜬금없이 문학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그것도 거의 맨 그 구석 자리에 앉은 남자였는데 정말 세상에 한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왜 러브레터 영화 러브레터에 보면 왜 도서관에서 그 남자가 막 그 실루엣이 바람에 막 휘날리면서 굉장히 클리셰 같지만 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여자가 뭔가 사랑에 젖어드는. 근데 정말 그 현실에서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제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한다라는 네네네. 거. 천하타 씨는 어떠세요? 첫눈에 반하는 경험 있으신가요? 첫눈에 반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두 눈. 오히려 색깔이 많이 좋아하시네요. 이런 개그. 네. 되게 좋아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낙타 씨 당황하신 듯 물을 한잔 하시고요. 좀 어떤 식으로 좋아하시는 편이시길래?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거냐. 스스로에게? 네, 정말 만약 사귀고 나서도 신중하게 하고 또 상처받는 걸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사귀었을 때 혹은 헤어졌을 때 그 상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 정도까지 되게 고민을 하고 혼자 막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그쵸.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바로 전달하기 좀 어렵고. 만약에 제가 이분이었으면 아예 말을 안 꺼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용기 없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상황 자체가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훨씬 더 힘들 것 같고 아예 저라면은 말할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 사연자분과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1392님, 사귀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겐 마음이 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도 요즘 짝사랑 중이라 힘들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텐데요. 내 마음이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누군들 짝사랑을 하고 싶겠어요. 맞아요. 짝사랑 네. 이제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가 있다니. 그게 참 좀 더 순간적으로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순간이 될 텐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나는 순간들이 오긴 하잖아요.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왜 고백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전 알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왜냐 2년 동안 짝사랑을 했고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봤을 텐데 저는 그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후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후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안 해서 생긴 후회. 아, 그리고 왜 그때 안 했지? 네네. 뭐를 했는데 망해서 생기는 후회. 아, 그때 왜 그랬지?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뭐 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인간은 그 말하자면 자기가 해보고 나서 한 후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자기 합리화라는 걸 해요. 그래도 내가- 해봤으니. 그렇죠. 죽으면서 그때 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는 일종의 회한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내가 그때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정말 명곡을 썼어. 실현에 관한 엄청난 소설을 썼어. 막 이런 식으로 그 자기 합리화가 승화의 형식으로 아.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해본 것에 대한 후회는. 근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우리 왜 SNS 같은 데 보면 뭐 60대가 되면 후회하는 일, 뭐 70대가 되면 후회하는 뭐 8가지 이런 거 꽉 네네네.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때 했었어야 했다. 그때 조금 더 노래를 했어야 했다. 뭐 내지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런 후회는 결국에는 이제 나의 좀 마음속 그렇죠. 응어리로 남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냥 고하세요라고 아,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어떻게든 감당이 또 되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자, 사연 좀 더 읽어볼까요? 네, 9683님. 저도 짝사랑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기다리는 게 꼭 답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곁에 누군가 있다면 내 쪽에서 마음을 접는 게 맞더라고요. 저는 고백을 했었는데 당황스러워하던 그 사람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그 둘은 결국 결혼했고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의 인연이라는 게 네. 항상 같은 쪽으로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인연은 또 다른 사람이었고 나의 인연도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니까 그쵸. 그거는 뭐 이제 어떤 경험으로서 이제 넘겨야 되는 추억이죠. 네. 아픈 추억. 추억과 네네. 어떤 성장의 증거들로 남겨두시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짝사랑. 전 그래도 짝사랑도 좋아요. 멋있어요. 짝사랑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제가 소설에도 쓴 건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너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근데 저는 그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나를 구부리고 자꾸 꺾고 바꿔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득 품은 채로 나 자신일 수는 있잖아요. 네. 내가 뭘 바꾼다거나 변화시킨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짝사랑이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랑의 종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짝사랑도 예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가족분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또 오늘 사연들 다 만나봤는데 낙타 씨 네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수업 오늘 잘 들었어요. 아, 예, 너무 작가님. 좋- 네, 특히 사랑에 마지막에 대한, 짝사랑에 대한 얘기는 이야기 필기를 거의 하고 싶을 뭐. 정도로. 네, 낙타 씨 이제부터 네. 짝사랑 시작하나요? 네, 슬슬 이렇게 아름다운 아, 것을. 맞습니다. 네. 6708님 사랑 얘기를 목소리 좋은 분들과 함께 해서 그런지 괜히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랑 얘기는 사실 누구랑 해도 즐겁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과 해도 네. 동성과 해도 이성과 해도 네. 꼬마 아이들과 해도 다 맞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 아이들이랑 얘기는 해도. 누구랑 해도 즐거운 이야기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즐겁게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두 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부른 마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원디렉션의 Summer Love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All love, yeah.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삼 년을 알고 지낸 회사 동료와 처음으로 말다툼이라는 걸 했다. 그 친구와 나는 서로의 옆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나란히 업무를 공유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서로에 대해,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거나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주고받는 대화라고는 언제나 일 이야기뿐이었다. 우리가 다툰 이유도 결국 업무 때문이었다. 오늘 안에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일을 그 친구가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나까지 그 일에 매달려야 했다. 참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괜한 욱한 마음에 결국 화를 내버리고 말았다. 내가 먼저 말을 세게 던지듯 내뱉는 바람에 동료 역시 화를 내며 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그랬다. 오늘 아침에 내가 2시간이나 출근이 늦었던 건 아이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부모님 댁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는데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어댄다고 부모님에게 자꾸 전화가 걸려와서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일 처리가 늦어진 거라고 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동료가 내 앞에서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데 이 친구가 오늘 늦었던가?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해서 뒤늦게 아이에 대해 물으며 얼른 가보라고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 그저 동료로 일로 엮인 사이지만 알고 지낸 세월이 벌써 3년인데 그 친구의 아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나의 무심함이 결국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하루의 끝, 오늘은 최소한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혁오의 Lonely였습니다. 7762님,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선 알아주길 바라면서 조금 반성하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친구로 만난 사람들, 일하다가 만난 사람들 이런 경계가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적인 걸 거의 안 물어봐요, 일부러. 왜냐하면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정도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떤 일상 얘기를 공유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물어보진 않는데요. 일하다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얘기를 잘 안 물어봐요. 제 얘기는 진짜 정말 많이 하는데 내가 허용하는 선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굳이 물어보지도 않는 편이고 좀 민감한 것들은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얘기를 해놓더라고 하더라도 일적인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공간에서 만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사연자분이 너무 그렇게 막 속상해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내가 너무 무심했어 막 이렇게 자책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모르는 게 좀 어찌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 자세히 나눌 기회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런 거라고 보실 수도 있을 일이니까 또 심지어 또 배려를 하셔서 좀 먼저 들어가 보라고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 직장 동료분도 상당히 크게 고마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9433님. 오늘 처음 에스프레소를 마셔봤는데요. 평소 커피 마시는 걸 좋아했지만 에스프레소 이 쓴 걸 어떻게 마셔? 라는 생각으로 시도도 안 했었는데 먹어본 결과 커피의 묘한 여러 가지 맛들이 생각보다 입에 오래 머무른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역시 뭐든 시도해보는 건 좋은 거예요. 그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도하는 건 좋죠. 예,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에스프레소 이게 샷 추가하면 에스프레소 추가하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샷 추가해서는 많이 먹어봤었는데 에스프레소만은 안 마셔봤던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에 이제 아이스크림 있으면 에스프레소 거기 끼얹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죠? 아포가토? 네. 저 정말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런 것도 먹어봤는데 에스프레소만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뭐 커피에는 또 여러 가지 매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9585님. 복학하고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지난달부터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역시 두 가지 것을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스케줄을 스스로 관리하기 벅차서 빼먹거나 잊어버리는 일도 많아지고 곧 시험 기간인데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시험 기간 좀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 몸도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이 바쁜 만큼 좀 내가 신경 쓸 게 많은 만큼 열정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예. 예전에 그 두통약 선전 문구 중에 내가 남들보다 더 머리가 아픈 건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제 광고 카피가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저는 멋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뭐랄까 되게 현대인들에게 잘 맞는 카피 문구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혹하게 만드는 뭐 그런 카피 문구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는 거니까 좀 익숙해지시면 뭐 스케줄을 빼먹거나 그런 것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없어질 겁니다. 그만큼 또 이제 촘촘하게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힘내서 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10님, 야간 근무 중이에요.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야식을 시켜버렸네요. 느끼하고 매콤한 걸로요. 밤만 되면 꼭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느끼하고 매콤한 게 뭐죠? 느끼하고 매콤한 게 뭐가 있죠? 피자 중에 느끼하고 매콤한 거 있나요? 치킨? 떡볶이? 어쨌든 맛있게 잘 드시길 바라고. 야식은 역시 매운 게 좋긴 하죠. 근데 저도 매운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먹지는 못해요. 이제 좀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잠 쫓을 땐 또 매운 음식이 좀 좋긴 하니까 적당히 드시고 또 마무리 잘 하시길. 야식이래. 밤중에 하고 계신 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856님,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트레킹 반을 맡고 있는데 지난번 트레킹 때 함께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종현의 푸른밤을 듣는다고 해서 문자 보내봐요. 수진이, 혜민이, 유진이, 유나, 시은이, 정은이 모두 등산 같은 트레킹을 하느라 온몸이 뻐근할 텐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선물해주고 싶어요. 나무연의 끄덕끄덕 신청해요. 얘들아, 선생님 보면 늘 밝고 친근하게 끄덕끄덕 해줘서 고맙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이제 긴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학생들과 또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그래요. 사연에
써주신 학생분들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시다면 트레킹 하러 갔을 때 선생님 뭐 사연 소개된 거 들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뭐 이런 얘기 좀 나누면서 좀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이제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네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5856님이 신청하셨죠. 나무현의 끄덕끄덕 듣고 오겠습니다. 나무현의 끄덕끄덕 듣고 왔어요. 김정원님.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몇 번씩이나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날이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은 요즘인데 새벽 라디오가 위로가 되네요. 제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뭐라도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좀 피로한 상태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새벽 라디오가 위로가 된다라고 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같이 들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순간순간 지금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다. 잠깐만 쉬고 싶다. 다 그냥 버리고 떠나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냥 때려치고 다시 다른 무언가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붙들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몰입해보는 이유는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결국엔. 순간순간 오는 그런 뭔가 좌절감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나에 대한 믿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나아가 보면 결국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본인 믿고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을 이제 착실하게 그리고 되게 열심히 중요한 건 되게 열심히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보시다 보면 뭔가를 만들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새벽에 듣는 푸른밤이 힘이 된다면 자주자주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받으셨으면 하네요. 9240님. 폐렴으로 7일간 병가를 받았다가 내일부터 다시 출근을 해요. 출근이 마냥 싫지만은 않네요. 회사와 동료들이 궁금하달까? 약간 설렌달까요? 노동의 업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병가 받으셨다가 다시 출근하시는 거면 어느 정도 컨디션이 돌아오신 거네요. 다행이고요. 어서 완벽한 컨디션이 돌아오길 바라겠고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동료들과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그간 일주일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나누시면서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스타세일러의 Foot to the Floor 듣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이상은의 돌고래 자리입니다. 2005년에 발표한 이상은 씨의 12번째 앨범 로만토피아의 수록곡인데요. 로맨스와 유토피아를 합친 앨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열애 중이었던 이상은 씨의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난 수록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너에게 진주가 되고 싶어. 네 주머니 속에 사는 인어가 핑크색 낙하산이 돼줄 거야. 네가 구름 위를 걷고 싶어질 때 너와 함께 있으면 꿈이 우산처럼 쓰여져. 우산 속 반짝이는 꿈의 비. 사랑을 다룬 노랫말을 보면요, 어쩌면 우리에겐 사랑의 언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지만 사랑에 빠졌을 때 비로소 그 언어를 말하고 듣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노래 이상은의 돌고래 자리는
그런 순간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진 곡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